시지고등학교 1학년 연합인들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직보를 했던 원장입니다. 네, 그 올림퍼스에 있었던 독서 지문이에요. 경제 비문학이고 예전에 한번 했거든요. 했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요청이 워낙 많아서 자, 지금부터 해설 영상을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지금 집이거든요. 집인데 올림퍼스 책을 안 들고 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친구들한테 이제 요청을 해서 오늘 받은 자료를 우리 그 시지고 김유나 학생이 물론 제 학생은 아니고 우리 황신혜 쌤님 학생이신데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땡큐. 자, 그러면 내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단입니다. 산업 전체에서 어떤 제품의 공급을 한 기업만 하는 시장 형태를 독점 시장이라고 한다. 자, 우리 친구들 독점 시장이라는 것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밑줄 한번 꺼볼까요? 형광펜 준비하시고요. 자, 어떤 제품의 공급을 하나의 기업만 하는 시장 형태를 독점 시장이라고 한다. 즉 공급자가 유일하고 대체할 만한 재화가 존재하지 않고 다른 공급자의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을 말합니다. 자, 이 독점 시장이라는 것은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요. 공급자가 하나야 돼요. 공급자가 유일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유일하고 할지라도 대체할 수 있는 재화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대체할 만한 예를 들어서 버터를 만약에 독점을 했다고 해봐요. 자, 그래도 뭐가 있어? 마가린이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마가린 같이 버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식품이 있다면 이것은 독점 시장의 형태를 띠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체할 만한 재화가 존재하지도 않고 세 번째, 다른 공급자가 진입을 할 수 있어. 후발대로 진입을 하더라도 그걸 못하는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시장을 우리는 독점이라고 한대요. 따라서 독점 시장에서는 독점 기업이 가격 설정자로 행동할 수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독점 시장은 기업이 하나기 때문에 시장 균형 가격이라는 따위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가격이라는 것은 공급 곡선과 그리고 수요 곡선이 만나서 이루어지죠. 여러분도 공급과 수요 곡선 다들 알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해볼게요. 잘리네. 밑에다가 해볼까? 자, 이런 곡선에서 공급 곡선은요. 자, 우상향이에요. 우하향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들으면서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공급 곡선은 그렇죠. 우상향 곡선입니다. 이건 당연한 게 가격이 비싸지면 많이 만들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은 어떻습니까? 반대죠. 비싸지면 덜 사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결정되는 걸 우리는 요것을 우리가 균형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점 시장은 이 필요가 없는 게 자기가 혼자서 만들어 버리잖아.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독점은 특정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때 주로 나타나지만 전매권을 가지고 모든 매매권을 혼자 가지는 전매권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특허권을 가진다고 해도 당연히 독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아니면 희귀자원의 독점 사용권. 그래서 완성 제품을 독점하지가 않더라도 그 완성 제품의 주된 희귀 자원을 독점한다면 또 그 독점 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진입 장벽이 존재할 때에도 나타나게 된다. 자, 2번 문단 넘어갑니다. 독점 기업은 생산량을 임의로란 말은 아까 위에서 사실 느낌은 좀 왔어. 어떻게? 마음대로란 뜻이겠죠? 제멋대로 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다. 자,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지상정이야.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 있잖아. 그럼 당연히 높게 책정을 할 거라는 거죠.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완전 경쟁의 경우에는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균형 가격 공급과 수요가 딱 들어맞게 결정이 되거든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 E에서 자, 우리 E 한번 찾아볼까요? E 찾았습니다. 자, E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E에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10만 원이겠죠? 자, 그래서 10만 원이라는 가격이 균형 가격으로 형성이 돼요. 이게 적당한 가격이거든요. 자, 그러면 양을 봅시다. 짜자잔, 어떻습니까? 200만 개가 생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만약에 자율 경쟁 시장이고 완전 경쟁 시장이었어요. 완전 경쟁.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우리가 이 글에서 독점 시장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기 때문에 자, 가격은 10만 원이고요. 생산량은 200만 개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봤어. 계속 읽을게요. 거래되지만 제품이 독점화되며, 자, 되게 중요한 거 시작됩니다. 제품이 만약에 독점 기업에 의해서 독점화가 된다면 생산량은 한 개의 비용과 한 개의 수익이 같아지는 점에서 생산량과 가격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 개 비용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한 개 비용이라는 것은요. 자, 한 개는 우리 경제에서 우리 연합인들은 다 알고 있다. 자, 한 개란 단어를 외워줘야 돼요. 한 개는 경제에서 뭐다? 추가다. 자, 그러면 한 개 비용이라는 의미는 생산량이 한 개 만들어질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돗물이라고 한다면 수돗물 1톤당 추가적으로 물가, 그 1톤을 만들 때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 이게 바로 한 개 비용이고요. 한 개 수익이라는 말은요, 한 개는 또 아까 얘기했던 추가예요. 수익이죠. 자, 그래서 1톤을 더 팔았을 때 얻어지는 비용이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제품이 독점이 되잖아. 그러면 왜 한 개 비용과 한 개 수익이 같아지냐면은 내가 만드는 족족 만드는 비용이 수익으로 바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같아지는 점 2에서 생산량과 가격이 결정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 다시입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이래서 왜냐하면 여기 이제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은요. 일반적인 우리가 균형 거래는 MC와, 이게 MC가 한 개의 비용이에요. 들어가는 비용이란 뜻이거든요. 자, 이런 비용과 그리고 아까 MR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 요건 한 개 수익입니다. 자, 해서 만나는 점의 D를 보시면요. D가 이제 그 수요 곡선이잖아요. 자, 만나는 점에서 가격과 생산량이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자, 그래서 한 개의 비용과 그리고 한 개의 수익이 같아지는 점이 이 제로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아지는 점? 그렇죠. 같아지는 점. 자, M 어디 있나? MC와 MR이 같아지는 점이라면 얘들이 똑같이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 있죠. 그죠? 여기서 만나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둘이 이렇게 두 개가 만났잖아. 만났지? 자, 만나서 이렇게 있잖아. 여기가 150만이야. 150만이니까 어때요? 150만 개 됐지? 요건 이 다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거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형광펜을 꼭 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MC 한 개 비용, MR 한 개 수익. 됐습니까? 자, 한 개 수익이 같아지는 점. 왜? 만드는 대로 그것이 수익이 되는 거니까요. 자, 얘들이 만나는 점이 어디 있어요? 만나는 점이 오케이 여기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에 있는 이 다시와 수요 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금액이 결정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다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둘이 만나는 점에서 8만 원을 하면 안 돼. 둘이 만나는 점과 무엇이 만나야 돼요? 네, 여기죠. 아까 균형 가격 얘기 기억나시죠? 만나야 되잖아.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격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다시가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쭉 어떻게 됐어? 금액이 11만 원에서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올라갔죠. 자, 그럼 선생님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독점 시장에서는요. 자, 아까는 2였지만 이제는 이 다시로 되면서 얼마로 됐지? 11만 원이 됐습니다. 자, 생산량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요. 150만이 됐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금액이 올라갔다는 게 눈으로도 보일 겁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적 후순 수준은 완전 경쟁일 때 비해서 낮아지게 된다. 이것을 바로 후생에 손실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문단 들어갈게요. 가령 그림이 돼서 완전 경쟁의 균형 이점에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점에서 소비자 잉여가 자 이거 뭐야 삼각형 ACE라고 얘기했는데 자,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지우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소비자 잉여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자, 우리 연합민들 지금부터 자, 텐션을 좀 올려서 뇌 텐션을 올려봐요. 소비자 잉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소비자 잉여 뜻이 뭐냐면요. 소비자가 쓰려고 했던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야. 근데 이 쓰려고 했던 금액보다 실제 금액이 낮아서 생긴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이득이란 뜻이에요. 뜻밖의 이득을 우리가 소비자 잉여라고 하거든요.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쉽게.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뭐 물건을 판다고 했어. 근데 물건을 샀을 때 나는 10,000원까지는 써도 돼. 나 10,000원까지는 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10,000원까지 써도 되는데 금액이 5,000원으로 책정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얼마? 5,000원이라는 갑자기 개이득이 생긴 거잖아.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예요. 자, 내가 생각했던 금액, 예를 들자면 내가 생각했던 금액은 이 정도까지 쓴다고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실제 가격이 여기 결정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요까지가 나에게 소비자 잉여가 된 거야. 자, 근데 생산자 잉여는 좀 반대말이에요. 자, 생산자 잉여는요, 나 이 정도까지는 받으려고 했어요. 나 2,000원까지는 받을 거야. 그런데 웬일이야? 금액이 5,000원에 결정이 됐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정해진 가격보다 내가 생각했던 금액이 더 높게 책정됐을 때 여기까지 있는 개이득. 이게 생산자 이득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도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뭔가 금액이 딱 실제 가격이 정해졌잖아. 생산자 이득은요, 주로 실제 정해진 금액의 아랫부분에 있고요. 소비자 잉여는요, 자, 이렇게 정해진 금액보다 이렇게 위쪽에 그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잉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거 그냥 지나가서 되는 지문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맞힐 거 아니잖아요. 고2, 고3 올라가잖아요. 독서의 기본적 개념이 바로 잉여 개념이에요. 이 잉여를 알아야지 나중에 되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총잉여, 이부 가격 설정 등등 되게 어려운 경제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독점의 균형 다시 점에서는 소비자 잉여가 이것만큼 된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균형 가격에서의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책정될 수 있을까? 균형 가격에서 자, 소비자 잉여 균형 가격이 아까 얼마였어요? 자, 여기 10만 원이었잖아요. 자, 10만 원에서 소비자 잉여는요. 소비자 잉여는 아까 선생님이 그림의 윗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 금액은 여기인데 소비자들이 요렇게. 자, 요 윗부분이 바로 소비자 잉여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금액은 10만 원이지만은 어떻게? 나 이만큼 개이득이다. 이거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 다시로 만약에 바뀌었다. 그럼 이 다시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돼요?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가 되더라. 자,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 한번 볼까요? 남아있는 부분 어느 부분이지? 짠, 요 부분 보세요. 찾았습니까? 요 부분 한번 다시 색칠할까? 요 부분이 뭐예요? 네, 그렇죠. 잉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잉여가 아니고 참 감소된 부분이겠죠. 자, 지금까지 요거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산자 잉여도 됐겠죠. 생산자 잉여도 아까랑 똑같습니다. 생산자 잉여도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생산자 잉여도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요만큼 감소하게 되더라 라고 돼 있죠. 어느 부분이겠습니까? 네, 여기만큼.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게 된다? 왜? 뭐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기 있잖아. 여기 이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전체에서 됐지? 요 선으로 정해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요게 없어지는 거거든. 자, 이렇게 돼서 이해되셨습니까? 결국 사회적 잉여는 총잉여는 줄어들게 되는 거겠죠? 웃기다, 그지? 자, 이 면적이 바로 독점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후생손실. 그러면 다시 한번 선생님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탁탁탁탁탁탁 다 지우고. 자, 그러면 총잉여, 사회적 잉여가 감소하는 부분의 양을 한번 색칠을 해볼까? 사실 근데 눈치를 좀 챘을 거예요. 아까도 줄였으니까. 그래서 여기 요거 소비자 잉여, 그 다음에 여기 생산자 잉여. 그래서 결국은 쫑쫑쫑쫑쫑쫑 요만큼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것이 결국은 손실이라는 거죠. 정부는 독점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한계 비용 가격 설정과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이 대표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계 비용이라는 것은요, 한 단위 더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한계,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 1명 더 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자, 평균 비용이라는 것은요, 총 비용 나누기 생산품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예전에 처음에 학원을 되게 작게 했었을 때는요, 총 800만 원 들었다? 총 800만 원 들었고 이 800만 원인데 그때는 내가 정원을
8명을 받았어. 자, 이때 평균 비용은요, 100만 원이 한 명당 100만 원씩 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이게 바로 평균 비용이에요. 총 비용이라는 거고요, 이게. 정원이긴 하지만 얘는 생산품의 개수겠죠. 자, 이때 학생을 한 명 더 받을 거야. 선생님 학생 한 명 더 받을 때 책상 의자 값이 10만 원이거든요. 10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 81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추가되는 금액이 바로 무엇이다? 한개 비용이에요. 이게. 자, 나누기 이제 한 명 더 늘었죠. 9명이죠. 90만 원입니다. 어때요? 평균 비용 내려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딱 한 명 더 받을 거야. 책상 의자 10만 원짜리 더 샀어. 자, 다시 10명으로 늘었어. 이제 82만 원입니다. 이런 게 바로 평균 비용이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돈 10만 원은 바로 한 개 비용입니다. 자, 아무래도 한 개 비용이 사실 평균 비용보다 좀 싸긴 쌉니다. 한 개 비용 가격 설정은 독점 시장의 생산량이 완전 경쟁 시장과 같아지도록 가격을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규모의 경제가 존재를 했다. 자, 규모 경제라는 것은 수도나 전기나 도로나 이런 것처럼 엄청 큰 규모의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존재에서 자연 독점이 형성된 상황이라. 왜냐하면 솔직히 누가 수도를 사기업이 하려고 하겠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잖아. 댐 건설, 정화조 시설, 수도관 매립 얼마나 커. 이런 것들은 솔직히 거의 뭐 자연스럽게 독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러면 한개 비용 가격 설정은 독점 기업으로 하여금 손실을 입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수자원공사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주잖아. 우리는 물값을 내는데 쓴 물만큼 낸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수도 요금 같은 걸 보면은 5톤을 썼기 때문에 5만 원을 내고 3톤을 쓰면은 3만 원을 내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고 있는 우리가 수도 요금에는 뭐 댐 건설이나 아니면은 뭐 정화조 시설 금액 같은 거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정화조 시설이나 이런 걸 뭐 총 비용 나누기 수도를 쓴 사람으로 나눈다고 하면 아마 수도 요금이 1000만 원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따라서 가격과 한개 비용이 일치되도록 규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무조건 손실이 커요. 생각을 해보세요. 뭐 위성 같은 거를 쓴 돈도 하나도 못 받게 해주면서 쓴 통신 비용만큼만 받게 해라 라고 정부가 야, 네 전기 쓴 만큼, 도로를 쓴 만큼, 아니면 물을 쓴 만큼, 가스를 쓴 만큼 그것만 받아. 이러면 그 전에 들어갔던 비용들은 어떡할 거예요? 댐 건설 비용 같은 거. 맞죠? 그래서 기업은 손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개 비용을 받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네, 손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평균 비용을 설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요. 자, 이와 같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가격이 평균 비용과 같아지도록 규제하는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을 채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을 하면은요, 총 들어간 돈을 생산물로 나누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망하진 않아, 회사가. 근데 좀 비싸질 수도 있겠죠?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경우에는 평균 비용 곡선이 한개 비용 곡선보다 무조건 위에 있어요. 당연하죠. 그죠? 수도 요금을 낼 때 댐은 건설이나 아니면은 뭐 정화조 시설 금액으로 다 합쳐서 나누기 하는 게 바로 총 비용 나누기 개수 평균 비용인데 무조건 위에 있죠. 비싸죠. 자, 평균 비용 곡선에서 가격 수준을 만약에 규제를 하잖아요. 독점 기업의 손해를 줄이면서 낮은 가격에 많은 상품을 공급하도록 견인할 수가 있다. 자, 만약에 무조건 한개 비용 곡선보다는 위에 있어. 만약에 위에 있으면 평균 비용 곡선에서 가격 수준을 만약에 이 평균 비용 곡선에서 만약에 가격을 규제하더라. 그러면 그 독점 기업의 손해는 좀 줄일 수 있어. 맞죠? 손해는 줄일 수 있지만 그래도 독점 기업이 마음대로 하는 그 독점 기업의 금액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합리적이지 않아요? 평균 비용? 총 비용 나누기 개수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독점 회사가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야. 그러니까 평균 비용 곡선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한개 비용보다 비싸니까 그 기업이 손해도 안 볼 뿐더러 독점 기업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금액 상승보다는 또 싸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5번입니다. 한편 정부는 독점을 사전에 막기 위한 사전적 독점 규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더라. 합병 규제, 합치지 마라. 따로따로 해라. 경쟁 촉진, 싸워라. 독점하지 마라. 싸워라. 합병 규제는 동일한 산업 내 기업들 간의 합병을 규제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독점 기업의 한계 비용이 합병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기업은 합병을 통해서 독점 기업의 효과를 얻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만약에 삼성과 LG가 합쳐진다면 와, 우리 전자는 난리가 날 거예요.
거의 독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한편 경쟁 촉진 산업은 정책은 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제거합니다. 뒤에 따라오는 후발 기업을 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든지 기회 균형이 확대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약한 신생 기업들한테 좀 기회를 준다는 거 통해서 경쟁을 유발해서 사전 독점을 막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이것이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봤을 때는요, 독점의 규제를 최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많은 정부에서는 독점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의 감소를 도모하는 정책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아무래도 왜 독점을 규제하냐, 놔둬라 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정부는 그래도 조금 손을 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자, 해설이 좀 되셨습니까? 네, 뭐 1번부터 나머지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뭐 답 재석도 있고 사실 문제가 좀 쉽다라는 거 나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문을 다시 한번 더 보는 걸 하고 또 얘가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사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암에서 공부하게 될 다른 경제 지문보다는 쉽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시험 잘 치세요.